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부러움을 느끼는, 그리고 질투심을 느끼는, 시기심을 느끼는 상대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을 때 그게 아무나는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나이거나 아무 상황이거나 어떤 특정 사람, 특정 상황이에요. 보면 보통 공통점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투, 시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할 때도 그 마음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 마음이 있어도 되는 마음이다. 내가 느껴도 되는 마음이다. 내가 가져도 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판단하고 비판함으로써 그 질투나 시기하는 마음이 줄어드셨나요? 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내가 질투와 시기를 하는 마음을 한 번쯤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저는 질투나 시기를 하는 마음 당연히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저의 경험을 살펴봤을 때 누군가가 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질투와 시기를 받는 마음을 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할 때 그 마음이 정확하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투나 시기라는 이 불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집과 산과 사람을 불태울 수 있는 나쁜 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온기를 데우고 또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고 또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질투와 시기라는 감정도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다양한 감정 중에 단지 이 세상의 파도를 오고 가는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라는 이 중립적인 감정 상태라고 바라봤을 때는 이 질투와 시기심, 부러움을 느끼는 이 마음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극단에 치우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려고 또 나를 탐구하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처나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제대로 분석하거나 탐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이 내면 작업이죠. 여기 어떤 상처와 아픔이 고여 있는지, 왜 피가 나고 있는지, 이거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투와 시기라는 이 단어가 참 좋지 않게 느껴지는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그런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힘든 상황을 겪었다면 그분들에게는 조금 안도감을 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도감? 이라는 말도 좀 부적절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제가 과거에 누군가를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때 저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가 본다면 이미 저는 그 질투와 시기의 불꽃으로 인해서 제 에너지를 태우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제 몸의 어딘가, 제 육체의 어딘가, 제 정신의 어딘가 이미 스스로 상처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몸의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 나 자신에게 그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카르마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나친 시기와 질투심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을 내 안에 쌓이지 않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그런 부분도 또 다음 영상에서 언젠가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 상대방에게도 어떤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오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는데, 지나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힘들어하는 데는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을까를 이제 알아봐야 하는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또 이제 대학 시절에 어떤 특정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 대를 생각해 봐도, 학창 시절을 떠올려도 정말 인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모쏠로 지낸 기간도 되게 오래됐었고, 어떤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런 느낌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된 고백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조금 시일이 흘렀을 때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동생은 저한테 그렇게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항상 어떤 기분이냐고 이런 질문을 했었고, 또 음 또 어떤 동생은 제가 좀 인기가 있어 보여서 부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시절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실제로도 뭐 고백받거나 남자 친구를 많이 사귄다거나 이성이 나한테 좋아한다고 이렇게 제가 바라는 그런 사랑을 표현해 준다거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제가 질투하거나 시기했던 그 누군가도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하지만 실제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제가 20살 때 저와 또 제 친구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와 제 친구가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 이제 끼인 거죠. 뭔가 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그때는 이 상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상대와 상황만 바뀌었을 뿐 항상 이런 삼각관계의 형태가 제 삶에서 많이 반복됐었어요. 그 안에서도 인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냐면, 이 3명 안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하지만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됐었는데, 제가 그때 20살 때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럴 때 막 둘이 막 좋아서 막 꽁냥꽁냥 대잖아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꼽사리 끼어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그런 항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두 가지의 제가 반응 패턴을 보였었는데, 한 가지는 그냥 팽 돌아서 버리는 거. 4 살짜리, 3 살짜리 아이처럼. 하나는 뭐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정도의 패턴을 보였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저 자신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저는 스스로 감추려 했었지만, 완전하게 잘 감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떠올려 보면 누가 봐도 티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행동했던 저 자신을 또 비난하고, 이런 계속적인 어떤 악순환의 형태로 어 뭔가 행동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이런 과거의 상황이 떠오를 때, 제 지금의 어떤 힘든 감정이 있을 때 제가 저의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저를 탐구해 보면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어떤 것인지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항상 이 과거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느낌들이 같이 오는데, 저는 이제 그게 남동생과 저와 엄마의 관계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내면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의 과거의 사건을 알게 되는 어떤 기회들이 오는데요. 저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저희 엄마가 제 동생을 낳으러 갈 때 맡길 곳이 없어서, 그때 아빠도 출장 중이셨고 사촌, 저희 엄마의 사촌에게 저를 맡기고 갔는데, 그때 제가 막 오열하면서 구역질도 하고 실제로 토도 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나는 기억 몇 가지는, 한 가지는 음 동생이 인제 집에 태어나서 왔는데 너무 귀여워서 막 만지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 방문을 딱 닫아 버렸던 그런 기억이랑, 동생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꼬집고 괴롭히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저의 모습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늘 "네가 욕심이 많고 나쁜 아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저를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 돼서 그 모습을 바라보니 저의 그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었던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내가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랑, 그때는 어린아이였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걸 강탈당한 느낌? 완전히 빼앗긴 느낌. 박탈당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감정이 정당한데도 이것을 이해받거나 수용받거나 포용받거나 돌봄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몸이 자라서 성인이 된 저는 아직도 그 과거에 머물러서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런 심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부러움의 형태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냥 단지 이것은 생존 본능이었던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많이 아팠던 마음이지. 이렇게 저를 이해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저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는 저 자신과 또 나에게 그런 감정을 쓰는 어떤 사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허락할 수 있게 된 거죠. 허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상대도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어떤 아픔이 있겠구나. 이렇게요. 근데 사실 정말 이 시기심, 질투심, 부러움의 이 감정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냥 왔다 가고 또 왔다 가는 그냥 중립적인 감정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 흘려보내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어떤 하나의 감정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일단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부러움을 느끼는, 그리고 질투심을 느끼는, 시기심을 느끼는 상대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을 때 그게 아무나는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나이거나 아무 상황이거나 어떤 특정 사람, 특정 상황이에요. 보면 보통 공통점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이제 저로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 어떤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끼냐면 지금 이 순간 이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강연을 하거나 유명해졌거나 또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제 안의 가능성, 제 안의 잠재력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이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다라는 말을 보통 카르마적으로 죄와 벌의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좋은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불꽃, 이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나의 불꽃이 꼭 집과 사람과 나무를 태우는 그런 나쁜 불꽃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발현하게 해주는 어떤 참된 동력인가, 그것을 한번 탐구해보는 좋은 기회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는 나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한 가지는 내 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